젤렌스키 러시아 수력발전댐에 지뢰 설치, 폭파하면 재앙.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의 수력발전댐에 지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CNN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례 연설 동영상에서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카호우카 댐과 시설물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호우카 댐은 남부 헤르손주 노바 카호우카 시에 있는 다목적 댐입니다. 카호우카 댐 인근 지역은 현재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댐이 폭파하면 부크림 운하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며 거대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크림 운하는 드니프로강에서 크림반도까지 수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임명한 노바 카호우카 행정 책임자인 블라디미르 레온티예프는 러시아가 댐을 파괴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괴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크라이나만 이득이라며 보급을 방해하고 공포를 조성하고 크림반도에 연결되는 부크림 운하에 공급되는 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러 우크라 카호우카 댐 공격 준비 중 제2의 자포리자 원전대나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이어 우크라이나 남부 수력 발전소 댐을 폭파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21일 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남부 헤르손주 노바카호우카에 있는 카호우카 댐에 지뢰를 매설하고 위장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위장 공격은 공격 주체가 자신을 숨기고 적대국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을 뜻한다. 카호우카 댐은 수력 발전 시설에 있는 다목적 댐으로 부크림 운하와 드니프로 크리비리흐 운하를 통해 우크라이나 남부와 크림반도로 물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곳이 폭파되면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이곳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한다. 세르게이 수로비킨 우크라이나 지역 러시아 합동군 총사령관은 지난 18일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의 카호우카 수력발전소 댐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전했다. 이튿날에는 러시아의 헤르손 점령지 행정부 수반인 블라디미르 살도가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수력발전소 댐을 공격할 경우 홍수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한미합동훈련 동해 표기에 항의, 미국 중간수역으로 수정.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당시 미군이 훈련 장소를 동해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표현의 삭제를 요청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미군은 일본 측의 항의를 받은 뒤 동해라는 표기를 삭제하고 이후 발표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 등으로 고쳤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자민당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지난달 26, 29일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장소를 동해 또는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표기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미국의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인 일본해로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군 측은 동해 표기를 삭제했다. 태평양 함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지난달 26일자 뉴스에서는 처음에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이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1년의 훈련을 시작했다며 훈련 장소를 동해라고 적시했지만 현재 이 뉴스 페이지에서 동해라는 표현은 빠져있다.
미국 태평양 함대는 한국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알리는 지난달 28일자 보도자료에서는 한반도 동쪽 수역이라는 표현을 썼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6일 진행된 한미일 3국의 동해 미사일 방어 훈련에 대해서는 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몇 시간 뒤인 7일 새벽에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으로 표기를 바꿨다. 태평양 함대를 포함한 미 해군은 물론 미 국방부는 그동안 동해를 일본해라고 공식 표기해왔다. 그럼에도 태평양 함대가 이번 동해를 한반도 동쪽 수역 또는 일시적으로나마 동해라고 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동해에 대한 미국 측의 표기 지침이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미 해군의 훈련 상대인 한국 해군을 배려한 표현일 것이라는 해석의 무게가 실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그간 미국 측의 동해 표기 관련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왔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우리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중량 1톤 넘는데 시속 1030km, 비행기보다 빠른 중국 자기 부상 열차. 중과학원 세계 첫 실험 성공. 중국이 자기 부상 기술을 이용해 중량 1톤 이상의 차량을 시속 1030km 속도로 이동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20일 보도했다. 음속 시속 1224km에 가까운 속도로 이론적으로는 서울에서 부산을 23분 만에 돌파할 수 있다. 중국 관영 CCTV 방송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국 과학원 등이 중국 산둥성 진안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자기 부상 썰매가 최고 속도 시속 1030km를 기록했다. CCTV 방송은 1톤이 넘는 물체가 시속 1000km를 돌파한 것은 세계 최초라며 새로운 수송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에는 하얀색 차량이 순식간에 가속해 선로를 달리는 장면이 나왔다. 진안시 정부는 홈페이지에 이번 실험은 첨단 물질, 우주항공, 고속운송 등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이번 자기 부상 프로젝트에 30억 위안 약 6,500억 원을 투자했다고 전했다. 전자기장을 이용 물체를 지면에 띄워 마찰을 없애고 고속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은 미국, 일본 등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었다. 현재 각국의 자기 부상 열차에서 실용화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밀어 올려 이륙시키는 캐터필드 사출 장치에도 적용된다. 이 기술을 이용해 음속의 몇 배로 발사체를 쏘면 레일건이라는 무기가 된다. 현재 운용 중인 가장 빠른 상업용 자기 부상 열차는 상하이 푸동공항 철도다. 독일 기술이 적용됐으며 총 30km 구간을 최고 시속 431km로 주파한다. 중국은 고속 자기 부상 열차 개발에 매달려왔다. 지난 5월에는 산둥성 칭다오에서 시속 600km로 달릴 수 있는 길이 53m의 자기 부상 열차 시제품을 공개하기도 했다. 세계 최장 고속철 노선 약 4만 km를 보유한 중국은 장거리 자기 부상 철도 노선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